AI 혁신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은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데이터 품질 관리를 하고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꾸준히 생성을 하고요.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나 왜곡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의사결정 단계에서 데이터의 왜곡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을수록 더 우수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데이터의 생성이나 이 데이터 사용에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복구하는 비용이라든지 신뢰가 손실되는 이런 비용,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이 2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선순환 체계가 잘 잡혀 있을수록 데이터의 품질과 또 나아가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성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엑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 AI 선진 기업의 경우에는 98%가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후발 기업은 49% 정도가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기업들의 90%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체계를 보강하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이 쓰는 이 데이터의 품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이 체계를 잘 갖추는 선진 기업들은 90%가 자신의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지만 AI 후발 기업의 경우에는요, 40%만이 품질을 보장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는 자신이 쓰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연결이 되고,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이 AI 혁신에 있어서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확보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심층부에서 끌어오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데이터 소스로 얻지 못하는 잠재적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학습에 최적화된 형태로 가공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데이터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깊이 있는 데이터와 이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런 소싱 채널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다 좀 심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리워드라든지 개인 맞춤화, 결제, 주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서 고객의 디테일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커피 주문, 이 추이, 그리고 결제 방식, 취소하는 어떤 경향, 이런 정보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가 되죠. 구글은 이미 검색 포털을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방대하게 모으고 있지만, 보다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고객의 일상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얻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음성비서라든지 네스트와 같은 스마트홈 기기를 통해서 사용자의 일상 속 심층적인 이 사적인 활동 데이터까지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고객 기반과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이야 데이터 확보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 기업은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습에 이용할 데이터가 사실상 많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데이터 부재의 상황은 전략적으로 극복하는 게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고객 기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AI 기반 제품을 출시해도 이를 학습시킬 이 고객 활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고객 기반이 없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툴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AI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는요,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처럼 직접 실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플을 실행하면서 얻게 되는 사용 프로세스, 사용자 경험, 그리고 퍼포먼스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인간과 유사한 로봇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게 가능하죠. 데이터 제약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지만 사실 데이터가 전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고객의 이 방문 구매 이력, CCTV를 포함한 수많은 영상들, AI 학습에 바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잘 다듬으면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될 만한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를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로우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주는 플랫폼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케일 API라고 하는 플랫폼은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 API를 통해서 이 로우 데이터를 보내면 다양한 도구로 데이터를 검토하고 또 머신러닝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요구되는 기준 데이터 사양의 95%의 정확도로 정제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고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이 로우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또 학습 데이터로의 변환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의 수요가 많습니다. 리프트라든지 이 보이지와 같은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사무실에 있는 수많은 종이 문서도 엄연히 잠재 데이터입니다. 도큐참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종이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회사 내에서 작업되는 수많은 문서들이 유용한 빅데이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업체라면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동영상과 이미지에 태깅을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일일 수 있습니다. 태깅은 분류나 클러스터링, 이 알고리즘 학습에 용이하도록 이 동영상이나 이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방대한 동영상에 일일이 태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 소모적이고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데이터화 하는데 아주 커다란 제약이 되죠. 만약에 태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 생성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이 자동 태깅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치 AI라고 하는 이런 종류는요, API를 통해서 입력된 이 동영상 이미지의 이 프레임마다 이 등장하는 사물이나 사운드와 관련된 이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서 학습용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글래스나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이 모든 종류의 동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플랫폼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하는데 필수적인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확보 전략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확보할 때 다양한 시스템에서 분산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터의 소싱의 분산은 이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에서 소스 데이터에 액세스를 할 때 기술 통합이라든지 변경 제어, 이런 여러 가지 제어 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으로 스무스하게 연결되도록 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조직에서는요, 여러 부서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일관되지 못하고 제각각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AI 알고리즘의 학습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데이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커다란 방향을 그린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일관된 데이터 확보 전략을 취하게 되고 서로 다른 출신의 데이터들이라 하더라도 일관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져서
한꺼번에 학습에 이용이 될 때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원하는 데이터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데이터 확보가 끝났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의 퀄리티는 천차만별이죠. 데이터 확보라고 하는 것은 퀄리티 높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을 완료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AI 경쟁력은 데이터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AI 경쟁력은 데이터 퀄리티의 경쟁력입니다. 데이터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이터가 높은 퀄리티를 갖기 위해서는 AI 학습을 충분히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의성과 신선도도 가져야 하죠. 데이터가 노후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이를 통해서 얻게 될 결과 역시 신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이 되고 또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월하도록 또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수월하도록 데이터의 핵심 속성이 정확하게 정의 내려져야 합니다.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요. 다양한 속성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데이터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이런 관리 시스템의 여부가 역시 데이터의 퀄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자,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지도학습의 경우에는요, AI 시스템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레이블링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블은 옷에 라벨을 붙여서 이게 어떤 옷인지 이 핵심적인 속성을 알게 해주는 것처럼 데이터의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학습과 분류의 기초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알고리즘의 성능 그리고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속성과 종류를 100% 정확한 아주 정확하게 분류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거나 애매하게 속성이 지정되어 있거나 혹은 좀 잘못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지저분한 데이터라고 불리는데 이 더티 데이터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AI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경우 레이블링을 사람이 하는 경우에 주관이 개입되어서 데이터의 왜곡이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레이블은 데이터의 규모의 제약을 극복해 준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레이블이 잘 지정된 데이터는 양이 적다 하더라도 양 많은 지저분한 데이터보다 우수한 정확도를 준다는 의미죠. 데이터 퀄리티 유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요, 자연계의 모든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 불확실성, 그리고 불규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인데 데이터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수록 데이터셋의 속성이 무질서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수록 알고리즘 이 동작의 역학이 더 이제 불규칙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의 품질 관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퀄리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 AI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